요렇게 하나. 이런 게 총 5가지가 나옵니다. 자, 먼저 10월 1일 날 보험료 4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라는 조건입니다. 10월 1일 날 보험료 4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4개월에 4만 원이죠. 4개월치 4만 원. 4개월에 4만 원이면은 한 달에 얼마죠? 한 달에 만 원? 그죠? 한 달에 만 원. 4개월치. 자, 오늘 수업하는 게 요거는 결산이거든. 그래서 오늘의 시세는 시각은 요때 와요. 결산. 그러면 결산일 또는 결산 여기죠. 결산. 자, 지금 현재 시점이 결산 요때입니다. 자, 요때 딱 보면은 이만큼을 요만큼의 단기분이 있어. 얼마? 3만 원이죠? 단기분 3만 원. 요때 기준으로 보면은 그죠? 단기분은 3만 원이고 이만큼이 뭐야? 경과 안 됐죠? 이거를 우리는 미경과, 다른 말로 선급분, 미경과분 얼마? 만 원. 자, 우리나라는 회계의 기준 중에서 아까 문제 풀 때 발생주의라는 게 있었죠? 예. 단기 발생주의입니다. 그럼 뭐냐? 단기 발생주의가 뭐냐? 단기분만 보고해야 돼. 단기분만. 그럼 볼까요? 자, 10월 1일 보험료 4만 원을 현금 지급했죠. 그러면 분명히 손익계산서에 보험료 4만 원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단기분 보험료는 얼마라고? 3만 원입니다. 4만 원이 아니고 3만 원이에요. 3만 원만 보고해야 돼요. 그게 바로 발생주의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12월 31일 날 요때 얘를 3만 원으로 만들어줍니다. 어떻게? 만 원 빼. 만 원 뺍니다. 대변에 보험료 만 원 하고 이렇게 뺍니다. 빼면 3만 원 되죠. 이렇게 해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럼 차변에 뭐라 하느냐? 차변에 선급비용이라는 자산을 저기에 딱 갖다 붙입니다. 우리가 선급금이 자산이죠. 그래서 선급자들 하면 다 자산. 중요한 것은 요 12월 31일자 저 분계, 12월 31일자 분계를 만드는 행위, 그 만드는 행위가 중요합니다. 요 분계를 만들어내야 돼요. 자, 선급비용 만원, 대변에 보험료 만원, 저렇게 분계를 만들어내는 것, 거기 중요한 겁니다. 자, 왜 분계가 다시 어떻게 이렇게 나왔다? 단기분은 3만 원이잖아. 그지? 단기분 3만 원이잖아. 만 원 빼 선급비용. 자, 저렇게 가만히 있는 분계를 왜 빼나요? 자, 이렇게 빼놨다가 그 다음날 있죠? 1월 1일. 그 다음날 1월 1일 날 요 분계를 원위치에서 없애버립니다. 보험료 만원, 선급비용 만원, 이런 식으로. 원위치에서 없애버립니다. 이걸 두고 뭐라고 부르느냐? 재대체했다는 재대체. 우리는 요 1월 1일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요 때하고 요 때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죠? 12월 31일과 1월 1일은 시간상으로는 가깝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다른 기수죠. 여기가 10기면 요는 11기야. 그죠?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렇게 없앴다가 12월 31일 날 잠시 빼놨다가 원위치에서 없애버리죠. 없어지죠?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걸 자세히 보면 어떻게 되느냐? 이 만 원이 있죠?
보험료 만 원은 내년 거잖아, 내년 거. 내년이 이렇게 뛰었다가 벌떡벌떡하고 툭 넘어왔죠. 이걸 노리는 거예요. 그 만 원은 내년 거야. 만 원이 뛰어서 내년으로 넘어갑니다. 차변의 보험료 만 원. 원래 대변의 현금이 되죠. 현금이 자연스러웠는데 저번에 준 거 이거죠. 그죠? 앞전에 앞기에서 전기에서 승급된 거 이러는 겁니다. 요 12월 31일 분개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러면 하나가 끝났습니다. 두 번째, 아까는 지급했고 이거는 받는 거. 10월 1일 날 집세 4개월치 4만 원을 현금으로 받다. 4개월치 4만 원이면 한 달에 만 원이죠. 자, 요 문제는 결산 문제입니다. 요때 이 분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결산. 요 시점이죠. 요 시점에서 딱 보면은 10월 1일 4만 원을 받았었는데 요 시점에 보면은 단기분은 3개월이네. 그죠? 3개월이면 얼마죠? 3만 원. 요때 보니까 요 한 달치가 어떻게 됐죠? 미경과 됐죠. 미경과 됐고 올해가 아니죠. 내년 거죠. 선수분이다. 선수다 선수. 만 원이 선수되었네. 요때 딱 보니까 만 원이 선수되었구나. 올해는 3만 원인데 지금 4만 원 올라가 있죠. 4만 원 올라가 있거든. 단기 발생 중이잖아. 여기 3만 원 보고해야 되는데 4만 원 올라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해? 만 원을 잠시 빼줘. 4분의 1대비 만 원. 대변에 선수 수익. 선수 수익을 이용을 해서 선수금이 부채거든. 그럼 선수자 들어간 것은 다 부채입니다. 선수 수익을 이용을 해서 얘를 빼고 선수 수익 잡아줘. 그래야 단기분 3만 원이 보고가 됩니다. 여기 바로 발생주의, 단기 발생주의. 그러나 이 분개는 그 다음날 1월 1일 어떻게 한다? 제대체 원위치에서 없애버린다. 제대체 원위치에서 없애버린다. 똑같죠? 근데 우리는 사실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결산 때 이런 분개했다. 1월 1일 되면 무조건 없애버려요. 역분개를 해버려야 됩니다. 제대체. 잠시 빼납니다. 자, 지금의 중요한 것은 요 12월 31일 요 분개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 지금 이해를 시키는 겁니다. 만약에 이 문제든 10월 1일 날 지급을 했을 때 4만 원을 지급을 안 하고 3만 원을 딱 지급했죠. 3만 원을 지급하면 딱 맞죠? 그러면 이런 일이 없어. 딱 단기분 3만 원만 지급하면 이런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많이 지급할 경우가 많죠. 왜? 혹시 그럼 자동차 가지고 있는 사람 있죠? 자동차 가지고 있으면 자동차 보험 내죠. 1년치 한꺼번에 내버립니다. 보험료를 1년치 한꺼번에 냅니다. 그럼 저런 일이 발생하죠. 그죠? 미경과분이 발생하게 돼요. 요 12월 31일 요거 만드는 거 스타일이 약간 다릅니다. 선급 선수는 많이 주고 많이 받은 거야. 이제는 적게 주고 적게 받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9월 1일 이자 3개월치를 3개월치 3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3개월치 3만 원이면 한 달에 얼마죠? 9월 1일 받았어. 그런데 결산이라 했죠. 시점이 결산입니다. 여기 12월 31일 시점이 결산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내용 중요한 내용입니다. 시점이 결산입니다. 요때 보니까 단기분이 어때? 단기분 4만 원이죠. 단기분 4만 원이에요. 단기 발생주의 4만 원 보고해야 됩니다. 4만 원 보고해야 되는데 지금 3만 원밖에 안 돼 있죠. 3만 원밖에 안 됐잖아. 단기분 4만 원인데 3만 원밖에 안 돼 있죠. 만 원 못해. 수익 만 원. 이렇게 하면 4만 원 되죠.
이러면 4만 원 되죠. 이렇게 보고해야 됩니다. 그러나 받은 거 아니죠? 이 차변의 현금이라면 제일 좋은 건데 현금이 아니잖아. 안 받았죠? 그래서 차변에 뭐라 하느냐? 미수 수익이라는 계정 과목을 이용을 합니다. 자, 여기 미수금이 자산이죠? 자산이니까 미수 수익도 자산이다. 저 미수 수익이라는 계정 과목을 이용을 해서 12월 31일 분계를 완성을 시킵니다.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 1월 1일 되면은 그 다음 날이죠? 얘를 재대체해서 정리를 해버립니다. 우리는 12월 31일 분계를 이해를 하고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미수 수익, 이자 수익. 만약에 9월 1일 날 이자를 받을 때 4개월치를 딱 맞춰서 받았다. 그러면 이런 일이 없습니다. 12월 31일 이런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9월 1일 날 받았는데 덜 받았죠? 그죠? 이게 바로 뭐야? 미수되었죠. 미수분. 미수. 만원 미수되었죠? 그거 회계치 되죠. 네 가지 중에서 세 가지가 완료된 겁니다. 9월 1일 집세를 3개월치 3만 원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3개월치 3만 원이면 한 달에 만 원. 자, 그리고 결산. 시점 결산입니다. 우리는 요 분계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12월 31일 요 시점에 딱 보니까 단기분은 4만 원인데 이거죠. 단기분은 4만 원인데 한 달치가 어떻게 되었다? 미지급된 거죠. 한 달치 만 원이 미지급된 겁니다. 자, 그러면 회계처리. 자, 단기 발생주의죠. 손익계산서에 4만 원이 보고되어 있는데 3만 원 되어 있죠. 만 원 못해. 검찰이요. 만 원. 이러면 4만 원이 됩니다. 4만 원. 그럼 대비네. 그러나 이건 지급한 게 아니죠. 미지급. 용. 미지급금은 배웠는데 그죠? 예. 이제 선급 비용, 선수 수익, 미수 수익, 미지급 비용이라는 계정 과목들이 새로 나타납니다. 미지급 부채죠. 미지급 다 들어가면 부채가 됩니다. 요 분계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죠. 그러나 1월 1일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제대체 없애라. 제대체. 우리는 이거 필요 없다. 우리는 12월 31일 분계 요거 만들어낼 수 있으면 됩니다. 아까 그 12월 31일 분계 네 가지 있죠. 그거를 요 칠판에 정리하겠습니다. 그 12월 31일 내용들을 네 가지 저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선급, 미지급 뒤에는 비용이 옵니다. 그죠? 미수, 선수, 그다음 뒤에 수익이 들어옵니다. 그럼 선급 수익, 미지급 수익 이런 건 절대 없습니다. 선급, 미지급 뒤에 비용이고요. 미수, 선수, 미수 비용 이런 건 절대 없습니다. 자, 네 가지. 자, 네 가지라기보다는 비용일 때는 예를 들어서 임차료다 비용이죠. 그러면 이거 아니면 이겁니다. 임대료 수익이죠. 수익 그러면 미수 아니면 선수죠. 자, 요 네 가지.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배우겠습니다. 정리해야 됩니다. 자, 회계에서는 어떠한 뭔가를 취득을 했을 때 두 가지로 선택하는 경우들도 자주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거를 자산으로 처리할 것이냐, 비용으로 처리할 것이냐. 그 중에서
한 가지가 있죠. 소모품. 소모품이 있고 소모품 B가 있죠. 그럼 자산 처리할 거냐, 비용 처리할 거냐. 자, 자산 처리하든 비용 처리하든 결과는 똑같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과를 똑같이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거도 시험에 100% 나오는 거 아니지만 계속 자주 나옵니다. 소모품도 알아둬야 됩니다. 쟤도 알아두고 얘도 알아두고. 결산대. 요것도 결산대 하는데 자산 처리했다. 소모품을 취득했을 때 자산 처리했다는 것은 소모품 잡았다는 거죠. 만원. 비용 처리했다는 건 소모품 B 잡았다 이런 의미입니다. 만원. 현금 만원 이런 식으로. 그죠? 자산 처리했다, 비용 처리했다. 자산 처리했다는 것은 소모품 잡았다 이런 의미고 비용 처리했다는 것은 소모품 B 잡았다 이런 의미. 그 소모품을 잡든 소모품 B를 잡든 결산대. 결산입니다. 아까 이거 전부 다 결산대 하는 거였죠. 요것도 결산입니다. 결산 12월 31일이죠. 요때 소모품 B 사용액 3,000원 계산. 소모품 B 사용액 3,000원 계산. 요때 요 분계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산 처리했을 때, 비용 처리했을 때 분계. 요거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산 처리했을 때, 자, 볼까요? 소모품을 10,000원에 취득했죠. 10,000원치 취득했습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게 3,000원이죠. 10,000원에 취득했는데 남아있는 게 미사용액이 3,000원이면 얼마 사용했죠? 7,000원 사용했죠. 7,000원 사용했죠. 7,000원 빼 3,000원밖에 안 남았잖아. 3,000원밖에 안 남았으니까 7,000원 빼 소모품 7,000원 빼고 사용한 것만큼 쓴 것만큼 비용 처리해라. 소모품 B 7,000원. 사용한 것만큼 비용 처리해라. 대변의 소모품 완성되었습니다. 자산 처리일 때는 자, 10,000원에 취득했네. 이 사용 3,000원. 7,000원 사용했구나. 7,000원 빼 쓴 것만큼 비용 처리에 그다음 비용 처리합니다. 이거는 쓴 것만큼 비용 처리에 이랬는데 전부 다 비용 잡았죠. 쓴 것만큼만 비용해야 되는데 그럼 아직까지 얼마나 사용되었죠? 3,000원 아직 사용 안 했잖아. 그래서 쓴 것만큼 비용 처리해야 되죠. 그래서 3,000원 남았잖아. 3,000원 빼 소모품 B 3,000원. 3,000원 빼고 소모품 잡습니다. 이거는 왜? 이거는 말이 되는데 이건 뭐냐? 나중에 1월 1일 되면 제대체예요. 그러면은 남아있는 게 3,000원이 뛰어서 이렇게 넘어옵니다. 그래서 소모품을 이용해서 이게 아까 보험료하고 똑같아. 성급이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얘는 제대체할 필요 없어. 얘는 알아서 그냥 쓴 것만 7,000원 뺀 겁니다. 그럼 3,000원 남았죠? 자산이라서 알아서 이월되는 거야.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이해도 좋고 뭐해도 좋습니다. 얘는 비용으로 처리했는데, 그죠? 그래서 3,000원을 뺐죠. 사용분은 7,000원밖에 안 돼. 단기 발생주의 7,000원. 7,000원밖에 사용 안 했는데 많은 데 있으니까 3,000원 빼고 1월 1일 제대체. 소모품을 이용해서. 자, 그러면 이거든 우리가 12월 31일 요 분계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거를 요령껏 할 수 있죠. 요령껏.
요령 설명합니다. 첫 번째, 붕괴가 있고 금액이 있습니다. 자, 붕괴는 거꾸로 해라. 무슨 말이냐? 소모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취득했을 때 뭘로 처리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산 처리했느냐, 비용 처리했느냐, 소모품 처리했느냐, 소모품비 처리했느냐, 이거를 찾아내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소모품은 요걸 찾아내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소모품 처리다, 문제상에서 소모품 처리 나왔다, 그러면 일단은 자산 처리냐, 비용 처리, 이거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반대편 과정, 붕괴 거꾸로 무조건 대변에 적어. 자산 처리했다, 소모품, 그러면 비용 처리했다, 대변에 소모품 비, 대변 가죠. 대변 갑니다. 비 같죠? 품 같지? 비. 자, 붕괴 거꾸로 자산 처리했다, 비용 처리했다, 금액은 자살, 금액은 자살입니다. 자산 처리는 사용액, 비용 처리는 비사용액. 자, 자산 처리는 사용액, 비용 처리는 비사용액. 볼까요? 요거 자산 처리죠. 자살이잖아, 자살. 사용액, 자살, 사용액 얼마? 7,000원. 그죠? 사용액을 뺐죠? 얘는 뭐야? 비용 처리죠. 비용 처리, 비밀, 비사용액 얼마? 3,000원 뺐죠. 딱 걸리죠? 붕괴는 거꾸로, 금액은 자살이에요. 이렇게 하면 소모품 정리가 됩니다. 소모품. 아까 상급, 선수, 미수, 미지급은 이렇게 정리하고, 소모품은 붕괴 거꾸로 금액, 자살, 비밀, 붕괴 거꾸로 품 잡았다, 비용 잡았죠? 품. 자산 처리했네, 자살, 사용액, 비용 처리, 비밀, 미사용액. 이렇게 하면 설명이 마무리가 됩니다.